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의 상류층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이상한 기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 기계가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다며 찾는 탓에 품절 대란이 생기는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본 미국 헬스케어 업계 최정상에 있던 한 여성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뜨거운 어떤 것을 경험하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미국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엄마의 부재중 전화였습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내일 회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에밀리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고급 헬스케어 기업 바이탈리티 엘리트의 최고 제품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일에서는 누구보다 성공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마음속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고 있었죠. 이 보고서 하나만 더 정리하면 돼.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출근 전 평소에 다니던 헬스장에 들렀습니다. 휴게 공간을 지나가던 중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에 모여 있었고 모두가 들떠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옆에 있던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여성은 보랏빛의 낯선 마사지 기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건데요. 사용하면 시원함이라는 놀라운 느낌이 들어요. 헬스케어 업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기기를 봐왔던 저는 속으로 또 하나의 유행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트렌드 같네요. 저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달라요.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요. 꼭 한의사가 정확한 지압점을 눌러주는 것 같아요. 쓰고 나면 온몸이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저는 의심스러우면서도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품 전문가로서 사람들의 이토록 큰 반응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보랏빛 마사지 기기를 여기저기서 계속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요가 스튜디오, 카페, 심지어 제가 즐겨보는 인플루언서들의 SNS에서도 보이고 있었죠. 그거 어때요? 계산대 뒤에서 그 기기를 사용하고 있던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젊은 여성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서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걸 쓰고 나면요, 마치 새 다리를 단 것 같아요. 그냥 개운한 게 아니에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원함이에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기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죠. 힐링웨이브라는 한국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었고 특별한 광고 없이 입소문만으로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모든 후기에는 공통적으로 같은 단어가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시원함이란 단순히 시원하거나 개운한 것을 넘어 막혔던 것이 뚫리는 깊은 해방감과 같은 느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상사인 데이비드 러셀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데이비드, 요즘 시장에서 흥미로운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한국 마사지 기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50세의 진지한 사업가로 바이탈리티 엘리트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경청했지만 얼굴에는 다소 회의적인 표정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재밌긴 하네요, 에밀리. 하지만 우리는 미국식 헬스케어 브랜드예요. 유행만 좇을 수는 없죠. 우리의 정체성은 서구 과학과 미국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반응이 뭔가 특별해요. 특히 그 시원함이라는 체험은요, 기존 제품들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가며 한국에 직접 가서 힐링웨이브의 비결을 알아오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에밀리. 당신의 감각을 믿어볼게요. 하지만 단순한 문화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브랜드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솔직히 케이팝과 김치 외에는 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김치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전통적이고 덜 현대적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인천공항에 들어서자 그런 생각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만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최신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인상적이네. 공항의 세련된 디자인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에밀리 앤더슨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웨이브에서 나온 미나예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미나는 28살로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고 명랑하고 활기찬 성격 덕분에 처음 만났지만 금세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미나는 다음날 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강 회장님을 뵐 거예요. 회장님께서 에밀리님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미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묵을 호텔은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었고 고급 상점들과 현대적인 건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뒤로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차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저는 회의 준비를 하면서 힐링웨이브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려고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태도를 갖추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한 정장을 입고 메이크업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에서 미나를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옷차림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어요. 미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미팅 전에 한국 문화를 먼저 체험해보시길 바라셨어요. 진짜 시원함을 느껴보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미나의 말에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미나는 제게 더 편한 옷을 살 수 있도록 쇼핑을 도와준 뒤 서울의 전통적인 골목길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스카이 찜질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찜질방? 저는 익숙지 않은 단어를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전통 한국식 목욕탕이자 휴식 공간이에요. 미나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진짜 시원함은 여기서 시작돼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옷을 벗는다는 건 긴장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미나는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 공간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회 문화와 웰빙 문화의 중심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성 전용 구역이 따로 있고 저는 근처에서 기다릴게요. 미나는 제게 안심을 주었어요. 찜질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목욕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 어색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의 등을 밀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모두가 이곳을 편안한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용 과정은 뜨거운 사우나와 차가운 물로 된 탕을 번갈아가며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때밀이었습니다. 중년의 여성분이 거친 천으로 제 몸을 세게 문질러 주셨는데 처음엔 꽤 따갑고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일 많이 하셨네요. 때를 밀어주던 분이 제 어깨를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어깨가 돌처럼 굳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서 그래요. 몸이 다 상하죠. 균형이 중요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찜질방을 나올 때쯤 제 몸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고 머리가 아팠던 것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의 뻐근함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찻집에 들러 전통차를 마시며 미나는 조용히 설명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시원함이에요. 단순히 시원하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막혀있던 게 탁 풀리고 답답하던 게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몸도 마음도 같이 맑아지는 거죠. 찜질방 체험을 마친 뒤 미나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운동을 하고 계셨고 저는 유연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80세 노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건강은 약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점심으로는 생전 처음 진짜 한국 음식을 먹어보게 되었어요. 깊은 맛이 나는 된장찌개, 다양한 반찬, 그리고 독특한 맛의 김치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맛을 위한 음식이 아니에요. 미나는 조용히 설명해줬습니다. 각 재료가 몸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요. 계절에 따라, 그리고 체질에 따라 재료를 고르는 게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공식 미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나는 저를 강남의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한 힐링웨이브 본사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사무실 내부 분위기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내부는 전통적인 한국적 요소들로 꾸며져 있었고 나무, 돌, 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강준호 회장님은 정장 대신 한복을 입고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환갑을 넘긴 분이었지만 눈빛은 놀라울 만큼 생기 있었고 실제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에밀리 씨,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찜질방은 어떠셨나요? 첫 인사치고는 의외의 질문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너무 개운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강 회장님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저희 제품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시원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맑게 비워주는 진짜 시원함이죠. 회의실에서는 회장님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10대째 전통 한의학을 해오고 있습니다. 증조부, 조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한의사셨죠. 저는 그 전통에 현대 기술을 더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건 회장님의 어머니가 올해 85세인데도 직접 마사지 기기 개발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경혈점을 확인하셨어요. 저희 기기는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기의 흐름을 따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회장님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일 저희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머니를 만나보시면 제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제안에 놀랐지만 제품 개발에 중요한 인물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저를 서울 외곽에 위치한 전통 한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실제로 본 한옥은 상상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나무와 돌로 지어진 건물이 주변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여러 세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놀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강 회장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가족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회장님의 어머니이신 박인숙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계세요. 박인숙 여사님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고 또렷한 인상이었습니다. 85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곱게 차려입은 한복도 참 잘 어울리셨고 권위 있으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가족의 따뜻함을 진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세 세대가 서로를 보살피는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밤이 되어 정원에서 박인숙 여사님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 아래 찻잎이 물 위에 퍼지듯 조용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일을 참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박인숙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 일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늘 바쁘게 지내요. 저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박인숙 여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잔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균형이 더 중요하지요. 몸과 마음의 균형, 일과 쉼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그게 바로 진짜 시원함이랍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가 닿았습니다. 문득 가족과 진심 어린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엄마가 계세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자주 전화도 못 드렸어요. 저는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박인숙 여사님은 제 손을 살며시 감싸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약초를 다루고 가족을 돌보아온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늘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났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지만 박인숙 여사님의 따뜻한 손길과 말씀이 제 안에 쌓여있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꺼내주신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눈물도 가끔은 필요하답니다. 마음의 창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휴가 낼게요. 집에 갈게요. 우리 같이 시간 좀 보내요. 정말? 그럼 네가 좋아하던 애플파이 구워줄게. 엄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묻어나 있었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웰니스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미나와 전통시장과 한약방을 다녔고 전통 마사지도 직접 받아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의 시원함은 단순한 감각이 아닌 삶의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북촌 한옥마을이 인상 깊었습니다. 현대 건물 사이에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모습에서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미나는 발전과 보존, 새로움과 전통 사이의 균형을 지키려는 한국의 철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제 삶의 균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성공과 행복, 일과 가족, 나 자신과 타인 사이의 균형 말이에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세대 간의 소통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선 어르신들이 전통 공예를 가르쳐 주시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미나는 세대 간 지혜의 교류가 양쪽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말해주었고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미국에도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람들은 전부 스마트폰에만 집중한 채 걷고 있었고 저도 얼마 전까진 다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사에 복귀하자 동료들이 여행이 어땠는지 물었지만 다 설명하긴 어려워서 그저 많은 걸 배웠다고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데이비드에게 한국의 철학을 담은 새로운 제품 라인 웰밸런스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경락 이론과 균형 철학, 그리고 힐링 웨이브와의 협업 가능성까지 함께 설명드렸어요. 데이비드는 처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몰랐지만 직접 경험한 뒤 그 깊은 가치를 느꼈고 요즘 사회에서 이뤄가고 있는 균형과 조화는 우리 고객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가치라고 확신했어요. 데이비드는 마지못해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저는 회사 내에서 여러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디렉터인 스티브는 이 프로젝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아요. 우리는 미국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동양 철학을 들여오면 브랜드 정체성이 흔들릴 거예요. 그는 이사회 회의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 문화가 우리 고객들에게 통할까요? 이건 에밀리 게인의 관심사 아닌가요? 실제로 시장 조사는 해봤나요? 심지어 데이비드조차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과학적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임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락이나 기 같은 개념은 너무 모호해요. 입증된 효과가 있긴 한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양의학에서도 침술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저희 제품은 이 전통적인 지식을 현대 기술과 접목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되었고 프로젝트 예산도 점차 삭감되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제 등을 돌리며 한국에 빠진 에밀리라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박인숙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을 떠올렸어요.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꿋꿋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품 개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도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명절에도 집을 찾았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휴가를 내고 집에 다녀온 뒤 저는 삶의 균형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전에는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한국에서 배운 스트레칭을 실천했습니다. 주말에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인 패션 디자인을 다시 시작했어요.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자 오히려 업무 효율도 놀랄 만큼 높아졌습니다. 에밀리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훨씬 생기 있어 보여요. 동료 제니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제가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시작하자 웰밸런스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동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저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들이 느낀 건 이 철학이 단순한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치라는 점이었습니다. 드디어 웰밸런스 제품 라인의 출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열릴 런칭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행사에서 강 회장님과 박인숙 할머니의 영상 메시지가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출시 전날 데이비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에밀리, 내일 행사에 대해 우려가 많아. 이사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저는 긴장되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이 프로젝트를 믿어요. 한국에서 배운 균형의 철학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예요. 기회를 주세요. 내일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데이비드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에밀리. 당신을 믿겠습니다. 출시 당일 뉴욕의 고급 호텔에 마련된 회의장은 기자들과 업계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호흡법으로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무대에 올라서자 저는 청중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웰밸런스는 단순한 제품 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과 조화를 가져다줄 새로운 철학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박인숙 할머니께 배운 지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은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청중들의 표정이 점차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는 더 많은 걸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고 살 때가 많아요. 가족과의 관계,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 말이죠.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일에만 몰두하다 삶의 균형을 잃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시야를 어떻게 바꿔주었는지를요. 그리고 영상 속에 등장한 건 박인숙 할머니였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 차림으로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친구 여러분. 저는 한국의 할머니 박인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실 시원함은 단지 감각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 자연과의 조화, 세대 간의 소통에서 오는 진짜 편안함입니다. 할머니의 따뜻하고도 현명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젊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관객들까지 깊이 공감했다는 점이었어요. 살다 보면 균형을 잃기 쉬워요. 특히 젊을 때는 성공과 성취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제 나이가 되고 보니 진짜 행복은 균형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중년과 노년의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 역시 비슷한 깨달음을 겪어본 적이 있었던 거겠죠. 제품 시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한국식 시원함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업그레이드된 보랏빛 마사지 기기인 웰밸런스 프리미엄은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마사지 기기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한 웰니스 기기였어요. 체험 후 한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느낌이 달라요. 단순히 시원한 게 아니라 뭐랄까 오래 막혀있던 무언가가 확 뚫리는 기분이에요. 그 반응을 보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로 그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시원함이었으니까요. 웰밸런스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 제품을 통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0세 여성은 통증이 줄어든 걸 넘어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운동도 해요라고 말했고 많은 고객들이 제품이 삶에 활력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밸런스 지혜 재단을 설립했고 미국 전역의 시니어 센터를 돌며 한국의 웰니스 철학을 전했습니다. 특히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고 한 80세 참가자는 이제 나는 그저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전하는 멘토예요라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 뒤 박인숙 할머니께서 균형의 축제에 참석하시기 위해 미국에 오셨습니다. 87세의 나이에도 천여 명 앞에서 스트레칭을 시연하셨고 진정한 시원함은 몸과 마음, 일과 쉼, 나 자신과 타인의 조화에서 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글로벌 전략 디렉터로 승진해 한국의 철학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은 유럽과 남미까지 확장되었고 재단은 20개국의 지부를 열었습니다. 저는 남편 잭, 그리고 딸 제니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균형 있는 삶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니가 엄마 이거 할머니가 가르쳐준 스트레칭이에요? 라고 물었고 저는 미소 지으며 그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한 방법이란다라고 답했어요. 제니가 나도 균형을 찾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땐 제가 배운 지혜가 딸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 할머니께서 89세로 평온히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께 받은 영향과 지혜를 이야기했고 강 회장님은 저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옥 펜던트와 손글씨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밀리, 이 옥은 우리 가문의 상징이며 균형과 조화를 뜻해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렴.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공원에서 제니와 함께 나뭇잎을 바라보며 자연 속에서 균형의 의미를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니가 인맥이 혈관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자연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단다. 우리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해라고 대답했어요. 목에 걸린 옥 펜던트를 만지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삶의 균형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가겠다고요. 그것이 박인숙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